제72편 이웃 행성의 정부 라나워즈의 허락에 의거하여 그리고 에덴시아의 지고자의 허락하에 나는 사타니아 체계에 소속된 어느 멀지 않은 행성에 살고 있는 가장 진보된 인간 종족의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생활 중 일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루시퍼의 반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고립되게 되었던 사타니아에 있는 전체 세계들 중에서 이 행성은 유란시아와 거의 똑같은 역사를 체험해왔다. 바로 이 두 구체들의 유사성 때문에 이러한 아주 특별한 소개를 허락받은 것인데, 왜냐하면 어느 한 행성의 일을 다른 행성에게 설명하는 일은 그 체계 통치자들에게 매우 진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와 마찬가지로 루시퍼 반란과의 관계에서 이 행성의 행성 영주가 불중함으로 말미암아 이것 역시 타락하였다. 아담이 유란시아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행성에도 물질아들이 왔으며 이 아들 역시 불이행하여 그 구체를 고립된 채로 놔두고 있는데, 이는 집정관 아들이 그곳 필사 종족들에게는 증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1. 대륙국가. 이 행성의 모든 불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비슷한 크기의 독립된 한 대륙에서 하나의 매우 우세한 문명이 진화하고 있다. 이 나라의 국민은 약 1억 4천만 명에 달한다. 그 민족은 혼합된 종족이고 청색 인종과 황색 인종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유란시아에서 백색 인종이라고 불리는 인종보다 약간 더 많은 보라색 인종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족들은 아직 충분히 피가 섞이지 않은 상태이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형제 우애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현재 90세 정도이며 그 행성에 사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약 15%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이다. 이 나라의 산업 기술은 그 대륙의 독특한 지형으로부터 매우 큰 혜택을 누렸다. 높은 산악지대에는 1년에 8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데 그 지역의 아주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자연 조건으로 말미암아 수력 발전이 활용되고 있고, 대륙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서쪽에 있는 비교적 건조한 지역에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들 국민들은 자치 자립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인접된 국가들로부터 어떤 것도 수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들은 천연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생활 필수품들의 결핍을 보충하는 방법을 배워왔다. 그들의 국내 교역은 활발하지만 그들보다 덜 진보된 이웃 국가들의 전반적인 호전성 때문에 국제 무역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 대륙 국가는 대체로 행성의 진화 추세를 따랐는데, 부족 국가 단계로부터 강력한 통치자들과 왕들이 등장하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다. 많은 서로 다른 계층의 정부에 의해 무조건적인 군주들이 이어졌다. 실패로 끝난 연방, 공동체 연합, 그리고 독재 정권들이 끝없이 허다하게 오고 갔다. 이러한 성장은 500년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정치적 혼란기에 그 나라의 강력한 힘을 가진 독재자 집정관들 중에 하나가 심정을 바꾸었다. 그는 다른 통치자인 나머지 두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자신의 독재자 신분을 포기하고 한 사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퇴임하기를 자청하였다. 그리하여 그 대륙의 통치권은 한 통치자의 손안에 들어갔다. 통합된 국가는 거의 100년 이상 강한 군주적 통치 아래에서 진보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훌륭한 해방에 대한 헌장이 진화되었다. 그 후에 군주 정치로부터 대의제도 형태의 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왕은 단순한 사회적 또는 국민 정서를 위한 명목상의 대표자가 되었으며, 남자 후계자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사라졌다. 현재의 연방은 겨우 200년 전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법들을 향하여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산업과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발전은 지난 10년 동안에 이루어져 왔다. 2. 정치 구조. 이 대륙 국가는
중앙에 위치한 국가 수도와 함께 대의 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비교적 독립된 상태에 있는 100개 주를 관할하는 하나의 강력한 연맹을 이루고 있다. 이 주들은 10년 임기의 자체 주지사들과 의원들을 선출하며 누구도 재선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재판관들은 주지사들의 임명과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평생토록 재직하며 시민 1000명마다 대표자 한 사람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5개 유형의 시정부가 있지만 어떤 도시도 주민이 100만 명 이상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들 도시를 다스리는 체계는 매우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경제적이다. 시를 통치 운영하는 소수의 공직자들은 최고 유형의 시민들에 의하여 날카롭게 조사를 받는다. 연방정부는 3개의 협동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있다. 연방정부의 우두머리 집행자는 6년마다 전체 지역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 사람은 재선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75개 주 이상의 주의원들의 요청과 각각의 주지사들의 동의에 의해서 재선될 수 있지만 한 번 이상은 재임될 수 없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전직 집행자 우두머리들로 구성된 최고 내각으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입법부는 3개의 의회로 구성된다. 1. 상원은 산업, 전문직, 농업, 그리고 다른 노동자 집단들에 의해서 선출되며 경제적인 기능에 따라서 투표한다. 2. 하원은 산업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집단들을 포함하는 특정한 사회 조직체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건전한 신분을 갖는 모든 시민들은 두 부류의 대표자들 선출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선거가 상원에 관계된 것이냐, 하원에 관계된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분류된다. 3. 제3의회 고령의 정치가들, 노련한 시민 봉사자들을 포옹하고 있고 우두머리 집행자와 지역 연방에 소속된 집행자들과 대법정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상하 양원의 지도급 관리들이 지명하는 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집단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고령의 정치가 자신들의 주요 활동에 의해서 선출되며 빈자리가 생길 때에는 지명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선출된다. 이 기관의 활동 범위는 순전히 조언하는 역할이지만 여론을 조정하는 강력한 기관이고 정부의 모든 분야들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연방정부의 행정적 활동들 거의 대부분은 10개의 지역별 연방정부 산하관계 당국들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그 각각은 10개의 주들의 연합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별 기관들은 전적으로 집행과 관리만을 담당하는데 입법이나 사법 기능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10개 지역의 집행자들은 연방 우두머리 집행자가 직접 지명하며 그들의 재직 기간은 그의 임기 6년과 똑같다. 연방정부 대법정이 10명의 이 지역별 집행자들 지명에 대하여 승인하고 그들은 재지명될 수 없으며 은퇴한 집행자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후임자의 동료 그리고 충고자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지역별 대표자들이 행정관리들로 구성된 내각을 직접 구성한다. 이 나라는 2개의 주요 재판 체계, 법에 의한 재판과 사회 경제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내린다. 법에 의한 재판은 다음과 같이 3개의 기능으로 분류된다. 1. 지방법원. 시 또는 지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그 결정은 주고등법원에 항소될 수 있음. 2. 주대법원. 그 결정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이지만 연방정부 또는 시민의 권리와 해방에 대한 침해는 예외임. 지역 집행자들은 어떤 사례든지 즉시 연방, 대법원의 법정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연방 대법원. 주법원들로부터 상정된 항소 사건들과 국가적 논쟁들에 대하여 판결하는 대법정. 이 대법정은
어떤 주법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40세부터 75세 사이에 있는 12명의 남자들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우두머리 집행자에 의해서 지명되고 최고 내각 과반수의 동의와 입법부의 제3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최고 사법기관의 모든 결정들은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한다. 사회 경제에 의한 재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의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1. 가정재판소, 가정과 사회체계의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와 연합되어 있음. 2. 교육재판소, 주와 지방의 학교 체계들과 연관되고 교육행정체제의 집행, 그리고 입법부서들과 연합된 사법기관. 3. 노동재판소, 모든 경제적 오해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관할권에 관한 법정. 연방정부 재판소는 국가정부의 세 번째 입법부, 고령의 정치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회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경제적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정과 교육, 그리고 노동 최고 재판소의 모든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다. 3. 가정생활. 이 대륙에서는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사는 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집단적인 주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유형의 건물 대부분이 철거되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클럽이나 호텔 또는 다른 유형의 집단적 거주지에서 살 수 있다. 집을 위해 허락된 가장 작은 대지는 최소한 5만 평방피트의 땅을 갖추어야만 한다.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땅과 재산은 최소한의 택지를 위한 비용의 10배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이 사람들의 가정 생활은 지난 세기 동안에 크게 증진되었다. 부모로 수고하는 사람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부모로서의 자녀 훈련을 위한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녀야만 한다. 심지어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농부들도 이것과 상응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매 10일마다, 2주마다 그들은 5일을 한 주로 계산하기 때문임. 근처에 있는 센터에 나가야만 한다. 각 가정의 평균 자녀 숫자는 5이며 그들은 충만하게 부모의 조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부모들 중에 어느 한쪽 또는 둘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에 의해서 지정되는 후원자의 조정을 받게 된다. 어떤 가족이든지 부모가 둘 모두 없는 고아의 후원자가 되는 상급을 최고의 명예로 간주한다. 경쟁적인 시험이 부모들에게 시행되고 최고의 부모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의 가정에 고아가 맡겨진다. 이 사람들은 가정을 그들의 문명을 위한 기본 교육기관으로 간주한다. 자녀들 교육의 가장 가치 있는 분야와 성격 훈련이 그 부모들과 가정에 의해 보장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아버지들도 어머니들이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아이들의 양육에 참여해야만 한다. 모든 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또는 법적인 수호자들에 의해 실시된다. 도덕교육은 학교 실습실에서 방과 후 시간 동안에 선생들에 의해서 제공되지만 종교적인 훈련은 그렇지 않고 배타적인 부모들의 특권으로 간주되며 종교는 가정생활에서의 하나의 집대성하는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순전히 종교적인 교육은 철학의 신전에서만 오직 공개적으로 제공되며 유란시아의 교회들과 같은 배타적인 종교기관은 이 국민들에서 조성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철학 중에 종교는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분투와 동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기 동료에 대한 사랑을 구현하려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종교 상태의 전형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 국민에게는 종교가 전적으로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 모임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공공장소는 없다. 정치적으로 유란시아인들이 보통 말하는 것과 같은 교회와 국가는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종교와 철학은 기약에 중첩되어 있다. 20년 전까지만 하여도 영적인 선생들 유란시아의 목사에 해당하는 이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각 가정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로부터 올바르게 훈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다.
영적 충고자이며 시험관인 이 사람들은 현재 새로 창립된 영진보 재단,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어느 기관의 지시를 받고 있다. 아마 이 기관은 낙원 천국 집정관 아들의 도착 이후까지 더 이상 진화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15살이 될 때까지 자기 부모들에게 법적으로 소속되어 있고 그 나이가 되면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처음으로 부과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5회에 걸쳐 비슷하게 시행되는 5년 동안의 공개적인 훈련이 비슷한 연령의 집단들에게 부여되고 그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줄어드는 반면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의무들과 사회적 의무들이 부과된다. 투표권은 20세에 주어지고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는 25세가 되어야 부여되며 자녀들은 30세가 될 때까지 가정을 떠날 수 없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은 나라 전체가 동일하다. 20세.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갖는 연령. 이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 허락은 오직 결혼 의사를 밝힌 지 1년 후에야 그리고 결혼 생활의 의무들을 가르치는 부모 예비 학교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가 신랑과 신부 둘 모두에 의해 제시된 후에야 내려진다. 이혼 규칙은 어느 정도 엄격하지 못한 편이지만 가정재판소에 의해서 발행된 이혼 허가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로 1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없으며 이 행성에서의 1년은 유란시아의 1년보다 훨씬 길다. 그들의 이혼을 쉽게 허용하는 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혼율은 유란시아의 문명화된 종족들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4. 교육체계. 이 나라의 교육체계는 5세부터 18세까지 대학 교육 이전의 의무교육과 남녀공학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 학교들은 유란시아에 있는 것들과는 매우 다르다. 그곳에는 교실이 없고 한 번에 한 과목만 배우며 처음부터 3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모든 학생들이 부교사가 되어 학업생들을 가르친다. 학교 실습장과 농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요구될 때에만 책이 사용된다. 그 대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가구들과 기계 장치들, 발명과 기계화가 이루어지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음이 이들 실습소로부터 생산된다. 각 실습소 주변에는 학생들이 필요한 참고 서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실용적인 도서관이 있다. 농업과 원예술에 관한 학습 역시 각 지역 학교 근처에 있는 광대한 농장에서 전체 학기 동안 진행된다. 정신박약아들에게는 농업과 목축업만을 가르치고 그들은 정상 이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부모 신분을 막기 위해 성에서 격리된 특별보호 관리 거류지에서 생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 조치들은 75년 동안 이행되어 왔다. 각 사람들은 매년마다 1개월 동안의 휴가를 갖는다. 대학교 이전의 학교들은 10개월로 되어 있는 1년 중 9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부모들 또는 친구들과 여행하는 일로 방학을 지낸다. 이러한 여행은 성인 교육 계획의 한 부분이며 일생 동안 계속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은 노후 보험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아진다. 학습 시간의 4분의 1은 운동, 경쟁적인 경기들에 소요되며 그 지역의 시합에서 이긴 학생들은 주와 지역 시합을 거쳐 기술과 용맹성을 겨루는 국가 시합에 진출한다. 마찬가지로 낮은 계급의 사회기관으로부터 국가적인 명예를 얻는 시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은 웅변과 음악 시합은 물론 철학과 과학에 관한 시합에 관심을 기울인다. 학교 체제는 세 개의 연관된 분야들로 구성된 국가정부와 똑같은 형태이고 가르치는 직원들은 제3회 또는 조언하는 입법부 의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이 나라의 주요 교육 목적은 모든 학생들을 자활할 수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18세가 되어 대학 교육 체계 이전의 교육 과정을 마친 각 자녀들은 모두 훌륭한 거장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성인 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에서 책을 통하여 연구하거나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
우수한 학생이 계획된 기간 이전에 과정을 완료하게 되면 그에게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것에 의하여 그는 자기가 좋아하고 직접 발명하는 어떤 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체의 교육 체계는 개별 존재를 적절하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다. 5. 산업구조. 이 사람들의 산업제도는 그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으며 자본과 노동은 아직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진지하게 협동하는 계획에 맞도록 조정되고 있다. 독특한 형태의 이 대륙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모든 산업재단들의 주주가 되고 있으며 지능을 갖춘 모든 노동자는 서서히 소규모 자본가가 되고 있다. 사회적인 반목이 줄어들고 있으며 선한 뜻이 신속하게 자라나고 있다. 노예 제도의 붕괴로 약 100년 전이나여서는 어떤 심각한 경제적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는데 매해마다 2% 정도가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조절 과정이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시험에서 만족스럽게 통과된 노예들은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우수한 이 노예들은 전쟁 포로들 또는 그 포로들의 자녀들이었다. 약 50년 전에 그들은 자기들보다 열등한 마지막 남은 노예들을 추방하였고 아주 최근에 그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계층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임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최근에 산업 간의 불화를 조절하고 경제적 남용을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하였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들보다 현저하게 개선된 것이다. 개인들 간의 또는 산업 간의 불화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임금과 이익금, 그리고 다른 경제적 문제들은 엄격하게 조정되지는 않으나 대개 노동입법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으며 반면에 산업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쟁들은 노동재판소로 이관된다. 노동재판소는 이제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우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발전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노동재판소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법적인 보정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1. 투자된 자본에 대한 합법적인 이자율. 2. 산업 운영을 위하여 고용된 기술에 대한 합당한 급여. 3. 노동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임금. 이것들은 먼저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아니면 그들은 줄어든 소득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인 축소를 통하여 비례적으로 분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러한 고정된 요금을 초과하는 모든 소득은 배당금으로 간주될 것이고 세 개의 분야 즉 자본가와 기술자 그리고 노동자에게 할당될 것이다. 매 10년마다 지역 집행자들이 합법적인 하루 노동량을 조절하여 발표한다. 현재 산업체는 매주 5일간 작동되는데 4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쉰다. 이 사람들은 매일 6시간 일하며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0개월로 되어 있는 1년 중에서 9개월 동안 일한다. 휴가 기간에는 대개 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방법의 운송 수단들이 아주 최근에 개발되어 온 국민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 여행하기에 적당한 기후는 1년 중 약 8개월 동안이며 가장 좋은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200년 전에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전체 산업계를 지배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높은 추진력에 의해서 급속도로 대치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경쟁이 아주 심하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산업으로부터 놀이, 기술, 과학적인 발성, 그리고 지적인 학식으로 옮겨져 왔다. 그것은 사회적 봉사와 정부에 대한 충성심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빠른 속도로 대중을 위한 봉사가 명예를 얻는 주된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기계를 파는 자기 가게의 사무실에서 하루에 6시간 일을 하고 그 후에는 정치인을 위한 학교의 지역 분교로 급히 달려가서 대중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노동이 점점 더 존경을 받아가고 있으며 18세 이상이고 신체 건강한 모든 시민들은 집과 농장에서 어떤 공인된 산업체에서 일시적으로 실직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정부의 일터에서 또는 광산에서 강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대열에 섞여서 일한다. 또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혐오감, 게으름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에 의한 재산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기계 장치를 정복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한때 정치적 해방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누리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기들 힘으로 획득한 여가 시간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자아 실현을 증진시키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노령보험. 이 나라는 자선 행위의 자아 존중 파괴 유형을 노후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정부 보험으로 대치시키려는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나라는 어린이들 각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각각 일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들과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보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 민족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70세가 될 때까지 그들을 일터에 남아있도록 승인할 주 노동위원들로부터 허락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 65세의 유급 직장으로부터 은퇴해야만 한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공무원들 또는 철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 장애자들 또는 영구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은 법원의 명령과 지역 정부의 은퇴연금위원회 승인에 의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 노인의 은퇴연금을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자원으로부터 조성된다. 1. 연방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 중에서 매월 하루에 해당되는 소득을 징수함. 2. 유산. 수많은 부자 시민들이 이 목적으로 자산을 남김. 3. 주가 관리하는 광산의 강제 노동으로 생긴 이익금. 징발된 노동자들의 생계비와 그들 자신의 은퇴보험료를 제외하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모든 이익금이 이러한 은퇴연금 자금으로 전환된다. 4. 천연자원으로부터 생긴 수익금. 그 대륙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천연자원은 연방정부에 의해서 사회신탁기금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은 질병 예방과 천재교육, 그리고 정치가를 위한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특별하게 촉망되는 개별 존재들을 위한 경비의 사회적인 목적에 사용된다. 천연자원으로부터 생긴 수익금의 절반은 노인 은퇴연금을 위한 자금으로 들어간다. 비록 주와 지역의 보험재단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하는 보험을 제공하더라도 노인 은퇴연금은 오직 연방정부에 의해서 10개의 지역관청들을 통해 관리된다. 이러한 정부자금은 오랫동안 정당한 방법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 국민의 신용에 대하여 배반한 경우에는 재판소들에 의하여 부과된 반역죄와 살인죄 다음으로 무거운 벌과금들이 덧붙여진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의가 없는 행위는 이제 모든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7. 세금. 연방정부는 오직 노년기 연금 생활의 관리, 그리고 천재적이고 창조적인 독창성을 육성하는 일에만 온정적으로 보살핀다. 주정부는 다소 개별 시민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지역 정부는 훨씬 더 온정적이고 사회적이다. 도시 또는 그에 속한 종속 부서는 건강, 공중위생, 건축법, 미화, 상수도, 조명, 난방, 오락, 음악, 그리고 통신 등과 같은 자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둔다. 모든 산업에서 첫 번째 관심은 건강에 있으며 육체적인 행복의 어떤 위상이 산업과 공동체에 최우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개별 존재와 가족의 건강 문제는 오직 개인적으로 염려해야 될 사항이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다른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간섭을 자제하는 것이
점점 더 정부의 계획으로 굳어지고 있다. 도시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을 질 수도 없다. 그들은 주정부 기금으로부터 주민 숫자대로 배당액을 수령하며 그들의 사회주의적 기업들의 수익금으로부터 생긴 자금과 다양한 상업 활동에 대한 면허 제도로부터 생긴 자금이 추가된다. 도시의 범위를 실제적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고속 운송시설들은 시당국의 조정을 받는다. 그 도시의 소방서는 화재 예방, 그리고 보험 재단들에 의해서 후원되며 도시와 지방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도록 75년 전부터 건축되었다. 시정부는 보안 요원들을 운영하지 않으며 경찰 요원들은 주정부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 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25세로부터 50세 사이의 미혼 남자들로부터 모집된다. 대부분의 주들은 미혼 남자들에게 비교적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은 주 경찰로 선정된 모든 남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평균적인 주 경찰 요원 숫자는 현재 50년 전에 비하여 10분의 1에 불과하다. 100개의 비교적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주정부들의 세금 징수 방법은 경제적 조건,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그 대륙의 각 지역마다 크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또는 전혀 일률적이지 않다. 각각의 주는 연방 대법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는 기본적으로 입법화된 규정들을 갖고 있으며 이 조항들 중에 하나는 도시 또는 지방에 상관없이 택지를 제외한 어떤 부동산이든지 1년에 그 가치의 1%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빚을 질 수 없으며 전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든지 돈을 빌리기 전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연방정부가 빚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국방위원회가 필요시에 각 주들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인력과 물자들을 분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25년이 넘기 전에 어떤 빚도 청산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자원으로부터 모금된다. 1. 수입 관세. 모든 수입품에는 이 나라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관세가 부과되며 그것은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 이 관세들은 노동의회의 양원이 경제 업무 우두머리 집행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 최고 노동재판소에 의해 정해지는데 그 책임자는 이들 두 입법부 기관들이 공동으로 지명한 사람이다. 노동의회의 상원은 자본력이 낮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2. 특허 사용료. 연방정부는 10개 지역의 실험실에서 일하는 모든 분야의 천재들, 예술가들, 작가들, 과학자들을 도와줌으로써 발명품과 기원적인 작품들이 나오도록 장려하며 그들의 특허권을 보호한다. 그 대가로 정부는 기계, 책, 예술품, 식물 또는 동물 중 어디에 속하든지 그러한 모든 발명들과 창작들로부터 발생된 이익금의 절반을 취한다. 3. 상속세. 연방정부는 재산의 크기를 비롯한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 1% 내지 50%의 누진 상속세를 부과한다. 4. 군수장비. 정부는 군용 장비와 해군 장비를 상업, 그리고 오락 용도로 빌려줌으로써 상당한 양의 수익금을 만든다. 5. 천연자원.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수익금은 연방에 소속된 주들의 헌장에 명시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전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로 전환된다. 연방정부의 지출금은 국방위원회에 의해서 부과된 전쟁자금을 제외하고 입법부의 상원의회에서 발의되고 하원의회의 동의를 얻으며 우두머리 집행자의 허락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100명으로 구성된 연방예산위원회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24년간 봉사하도록 주지사들에 의해서 지명되고 주의회에 의해서 매 6년마다 4분의 1씩 선출된다. 이 기관은 매 6년마다 4분의 3의 투표에 의해서 그들 중에 하나를 우두머리로 뽑으며
그 후부터 그는 연방기금에 대한 관리자, 그리고 지휘자 조정자가 된다. 8. 특수대학들 5세부터 18세까지 실시되는 기본적인 의무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특별한 학교들이 다음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1. 정치인을 위한 학교들. 이 학교들은 세 개의 분야로 나뉘는데 국가와 지역과 주로 구분된다. 그 나라의 공공기관들은 4개의 분야들로 나뉘어져 있다. 공공기관의 첫 번째 분야는 주로 국가행정에 소속되어 있고 이 집단의 모든 공무원들은 반드시 정치인을 위한 지역학교와 국가학교를 둘 모두 마쳐야만 한다. 정치인을 위한 10개 지역학교들 중에 어느 하나를 졸업한 개별 존재들은 두 번째 분야의 행정기관이나 선거기관 또는 임명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일하는 기관은 지역 관리와 주정부에서의 의무 이행 능력을 요구한다. 세 번째 분야는 주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공무원들은 정치인을 위한 주 학교를 마쳐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야의 공무원들에게는 정치인을 위한 학위가 요구되지 않으며 그러한 관리들은 전적으로 임명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그들은 정부를 관리하는 자격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식 있는 전문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보조자와 비서관, 그리고 전문기관들에서 일하는 낮은 직책을 대표한다. 지방재판소와 주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정치인을 위한 주학교의 학위를 갖고 있다. 사회와 교육,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들은 지역학교의 학위를 보유한다. 연방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정치인을 위한 2세 학교들의 학위를 모두 가져야만 한다. 2. 철학학교들. 이 학교들은 철학을 연구하는 사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공기능으로서 종교와 다소 연관되어 있다. 3. 과학교육기관들. 이 기술학교들은 교육체계와 협력하기보다는 산업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15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4. 전문적인 훈련학교들. 이 특수교육기관들은 12개에 달하는 다양하고 박식한 전문인들을 위한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5. 육군, 그리고 해군 학교들. 국가 본부 근처와 25개의 연안 지역에 있는 육군 중심지들에는 18세에서 30세 사이에 자원하는 시민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기 위한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25세가 되기 전에 이 학교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 9. 보통 선거권의 계획. 비록 전체 공무원 후보자들이 정치인들을 위한 주, 지역 또는 국가학교를 졸업한 자들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 나라의 진보적 지도자들은 전체 국민의 투표를 위한 자기들의 계획이 심각하게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약 50년 전에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갖춘 개선된 투표 방식을 위한 입법화된 규정을 제정하였다. 1. 25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 각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 나이에 도달하면 모든 시민들은 반드시 2가지 투표 집단의 회원권을 획득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기능, 산업, 전문직, 농업 또는 무역에 따라서 첫 번째 집단에 들어가며 정치적, 철학적, 그리고 사회적 성향에 따라서 두 번째 집단에 소속된다. 그리하여 모든 직원들은 경제적 투표권을 갖는 집단에 소속되고 이 조합들은 비경제적 연합체들과 마찬가지로 삼중적으로 힘이 분리된 국가 정부와 아주 흡사하게 조정된다. 그 집단들에 대한 등록은 12년 동안 바꿀 수 없다. 2. 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였거나 정부 업무에 있어서 비범한 지혜를 실증하여 온 개별 존재들은 주지사 또는 지역 집행자들에 의해서 지명되고 지역 최고협의회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음으로써 최대로 매 5년마다 추가적인 투표권이 그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데 그러한 특별 참정권들은 9개를 초과할 수 없다. 복합 투표자의 최대 투표권은 10개이다. 과학자들, 발명가들, 선생들, 철학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역시 확대된 정치 권한이 인정되고 명예를 받는다. 이러한 진보적인 시민 특권들은 학위가 특별 대학들에 의해서 수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와 지역 최고협의회들에 의하여 수여되며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개인 경력표에 다른 학위들과 함께 그러한 시민 표창에 대한 표시를 첨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3. 광산에서 강제적으로 노동하도록 선고를 받은 모든 개별 존재들과 세금에 의해서 유지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그러한 봉사 기간 동안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65세의 은퇴 연금을 받으면서 퇴직할 노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매 5년마다 기간 중에 지불한 연간 평균 세금을 반영한 5계층의 투표권이 있다. 세금을 많이 낸 자들은 5개까지 추가 투표권이 허락된다. 이러한 인정은 다른 모든 공적과는 관계없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지 10개를 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이러한 참정권 계획이 채택됨과 동시에 지역적인 투표 방식은 경제적 또는 기능별 체계로 대치되었다. 모든 시민들은 현재 산업적인, 사회적인 또는 전문적인 집단들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투표한다. 그리하여 선거인은 정부로부터 위탁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자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앉도록 선출하는 단결되고 통합되고 지능적인 집단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능별 또는 집단별 투표 방식에 예외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매 6년마다 선출되는 연방정부의 우두머리 집행자는 전국적인 투표로 결정하며 어떤 시민도 한 표 이상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우두머리 집행자 선거를 제외하고는 투표가 경제적, 지적, 사회적 시민 집단에 의해서 시행된다. 이상적인 주는 유기체적인 것이고 자유롭고 지능적인 모든 시민 집단들이 거대한 정부 조직체 속에서 생동적이고 기능적인 기관을 대표한다. 정치인을 위한 학교들은 모든 정신장애자, 게으른 자, 무관심한 자 또는 죄를 지은 개별 존재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주재판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사람들은 국민의 50% 이상이 열등하거나 결함을 갖고 있고 그들이 투표권을 가질 때에는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 통치하면 어떤 나라든지 망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투표는 의무적이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10. 범죄 다루기. 범죄 행위와 정신병자, 그리고 타락한 자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만족스럽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유란시아인들에게 충격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평범한 죄수들과 정신병자들은 성별로 농장 거류민단으로 수용되어 있고 좀 더 자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다 심각한 상습적 범죄자들과 불치의 정신 이상자들은 재판소들에 의해서 유독성 가스실에서 사형에 처해진다. 살인범 이외에도 정부의 신용을 배반한 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범죄자들에게도 사형에 구형되며 공의에 대한 조사는 확실하고도 신속하게 실시된다. 이 사람들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대에서 탈피하여 긍정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에 그들은 살인, 그리고 중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격리된 거류민단으로 평생토록 살도록 선고하는 범죄 예방 대책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그러한 죄수들이 보다 정상적인 상태로 바뀌었음을 나중에 실증하게 되면 그들은 가석방되거나 아니면 사면된다. 이 나라에서의 살인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비율의 1%에 불과하다. 범죄와 정신 이상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다. 그곳에는 정신 이상자들을 위한 감옥이나 병원이 없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곳에는 이러한 집단들이 유란시아에서 발견되고 있는 숫자의 10%에 불과한 정도만 존재하고 있다. 11. 군사적인 방어태세.
연방 군사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과 체험에 따라서 국가적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 7개 계급의 문명의 수호자들로 임명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고 가정재판소와 최고 교육재판소, 그리고 최고 노동재판소에 의해 지명되고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승인되며 공동 군사 업무의 참모장에 의해서 직권에 따라 통솔된다. 그러한 요원들은 70세가 될 때까지 복무한다. 그렇게 임명된 장교들이 이수해야 할 과정의 기간은 4년이고 어떤 종류의 무역 또는 전문직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다. 산업학교나 과학학교 또는 전문적인 학교 수업과 이러한 연합 없이는 군사훈련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군사훈련이 끝마쳐질 때 각 개별 존재는 자신의 4년 과정 기간에 역시 똑같이 모두 4년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과정의 하나로서 교육의 절반 동안 받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남자들의 대다수에게 기술훈련이나 또는 전문훈련을 교육의 절반으로 확보하는 동안 자립하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군사 과정의 창조는 피해진다. 평화 시의 군 복무는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분야의 임무에 편입된 사람들은 4년 동안 근무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각 사람은 군사적인 전술학을 전공하는 이외에 어떤 특별한 계통의 공부를 하게 된다. 음악 훈련은 그 대륙의 주위에 흩어져 있는 25개의 훈련소와 중앙군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오락들 중의 하나이다. 산업이 활발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수천 명의 실직자들이 육지와 바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 나라의 군사 방어력을 제고시키는 일에 자동적으로 활용된다. 비록 이 사람들이 주변의 호전적인 민족들에 의한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 수단으로 강력한 전쟁 체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난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군사 자원들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신용도는 가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쟁 수행 능력을 호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채로 문명을 활기차게 방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문명화되었다. 그 대륙의 주들이 연맹을 이룬 이래로 내란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2세기 동안 9차례에 걸친 맹렬한 방어 전투를 치러야만 하였는데 그 중에 3번은 세계 강대국들의 강력한 동맹체와의 싸움이었다. 비록 이 나라가 호전적인 이웃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정치인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전 세계가 평화로울 때에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어용 장비들이 모두 무역과 상업 그리고 오락을 위해 사용된다. 전쟁이 선포되면 전체 국가가 동원된다. 전쟁이 계속되는 전체 기간 동안에는 군인들이 모든 산업을 장악하고 모든 무리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우두머리 집행자의 내각의 일원이 된다. 12. 다른 나라들. 이러한 독특한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와 정부가 여러 면에서 유란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그것들보다 우수하다 하더라도 다른 대륙들 이 행성에는 11개가 있다 위에 존재하고 있는 정부들은 유란시아에 있는 비교적 진보된 국가들에 비하여 명백하게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순간에 뛰어난 이 정부는 뒤처진 민족들과 대사관계를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처음으로 이 주변 국가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도록 주장하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출현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종족들에게 하나의 우수한 문화와 종교를 강요하려고 함으로써 많은 다른 사람들이 저질렀던 오류를 답습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만약에 이 대륙 국가가 단순히 이웃 민족들에게로 가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데리고 온 후에 그들을 교육시키고 문화대사 자격으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미개한 형제들에게로 보낸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이 세계에 벌어지겠는가. 물론 진보된 이 나라에 집정관 아들이 곧 도래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이 세계에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웃에 있는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유란시아에 있는 정부의 진화를 강화시키고 문명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특별한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히 유란시아인들의 흥미를 돋우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시된 허용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아무튼 유란시아인들은 사탄이야 가족에 속한 그들의 자매 구체가 그 어떤 낙원 천국 아들들의 행정관 임무나 증여 임무에 의한 이득도 얻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유란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그 누구도 대륙 국가를 그 행성의 동료들로부터 분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화의 불균형 때문에 서로가 나뉘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영을 부어주는 일은 증여된 세계의 인간 종족들에게 크게 진전된 유익을 실현시키는 영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유란시아는 법, 절차들, 상징들, 관습들,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 행성 정보를 더욱 가까운 장래에 실현할 수 있도록 훨씬 잘 준비되어 있다. 그 모든 것들은 법에 의거한 범세계적 평화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언젠가는 참된 영적 분투의 시대가 태동되도록 인도할 것이며 그러한 시대는 그 행성의 빛과 생명의 이상적인 시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된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서 제시됨.